지난주에 3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23일에 $210 수준인 테슬라 주가가 24일 $250 후반까지 올라서 20% 정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는 20% 넘게 실적이 오르면서 지난 며칠간 약 $50나 올랐습니다. 언론에서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올랐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과연 예상치보다 높아서 오른 것인지, 증권사들의 전략인 것인지 테슬라 실적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투자에 대한 진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출 증감의 상당수는 에너지 서비스 쪽이었어요. 자동차는 2% 정도만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는 전분기 대비 큰 차이는 없고, 에너지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한 3% 정도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표로만 보면은 왜 수익성이 증가했는지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판매 대신에 에너지 판매가 늘어서 수익성 포트폴리오, 판매 포트폴리오가 변함이 된 게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판매 관리비가 한 6% 정도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 표로만 봐서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적 공개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잘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추리를 해봐야 됩니다. 앞서 표에서 보았던 추리대로 회사의 정성적 공개를 보면은, 차량의 경우는 생산 비용 절감을 했고 에너지 매출에서 고수익성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3분기 기말 보유 현금이 33.6 빌리언 달러, 한화로 약 30조 넘게 있다고 어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3조 원 정도 이상 더 통장에 돈이 생겼다고 좀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볼 때 크게 총 네 가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보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첫째가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고, 두 번째는 로봇 옵티머스, 세 번째는 에너지 사업인 메가팩 파워펠, 네 번째 세미트럭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은 이 네 가지 원인으로 증가된 것은 에너지 분야 하나이고, 이것도 아주 약소한 증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던 로보트, 자율주행, FSD로 인한 큰 수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세미트럭 공장은 2025년 말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 세미트럭의 대량 양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이 양산이 성공적이라는 말이 들린다면 모를까, 일단 모두가 기다리는 세미트럭 양산은 내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 FSD 보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라고도 부르는 FSD인데, 항상 테슬라 실적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누적 20억 마일을 돌파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버전 12.5로 시험 중이고, 사이버 트럭 고객에게도 FSD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AI 훈련을 좀 보겠습니다. 슈퍼 클러스터라고도 부르는 코르텍스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건 테슬라가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H100이라는 모델 엔비디아 GPU가 5만 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연말까지 9만에서 10만 개 정도 목표로 한다고, 더 추가로 투입할 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GPU H100 엔비디아 모델인데, 이것을 어디에 쓰냐면 왼쪽 맨 위에 있는 텍사스 테슬라 오스틴 본사에 AI 훈련을 위한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로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테슬라가 AI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자율주행과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발전시킬 목적입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카메라와 AI에 의존하는 완전 비전 중심의 방식의 헤빌리 비전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차량과 카메라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서 라벨링을 거친 후에 실제 세계를 3D로 재구성하고 운전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GPU 10만 개 정도를 더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사업을 보겠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제품은 크게 왼쪽에 메가팩, 우측에 파워월 두 가지가 있는데,
메가팩은 대용량 ESS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불리는 규모가 큰 상업용 제품이고, 파워월은 규모가 작은 가정용이나 작은 건물에 들어가는 소형 에너지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이것을 설치해주고 제품도 팔고 서비스도 팔고 남기는 수익이 바로 이번 3분기 매출에 기여한 에너지 서비스 수입원입니다. 발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상품 수입 매출 총 이익률이 30%나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체 매출 총이익률이 약 20%가 될까 말까인데, 에너지가 30%였다면 전체 수익성보다 10%나 높은 것을 봐서 이번 수익성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파워월 3라는 제품의 성공적 출시와 함께 200개의 메가팩을 레스톰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연간 40기가와트 아워 가동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3분기에는 10만 개의 파워월이 버추얼 파워 플랜트 프로그램에 수주되었다고 합니다. 메가팩의 판매 수는 감소한 대신에 파워월 3의 수주가 향상되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코로나 시절 $350 이상 찍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식입니다. 테슬라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주식에 더 가깝다는 것이 제 결론인데, 이유는 보시다시피 코어 밸류 4가지 사업인 자율주행, 로보트, 세미트럭, 에너지 등 이 4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매출로 뛰어나게 나타나줘야 주가가 오르는데, 현재는 멋진 비전과 방향성만 보여줬고 매출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만 보더라도 에너지 매출 소액 증가일 뿐인데,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이 20%라는 것은 현실에 비해서 과한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다른 매그니피컨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븐 주식은 다 떨어졌는데 테슬라만 올랐다라는 건 기관에서 갈 곳 없는 돈들이 작전을 짜서 테슬라로 들어간 영향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산다고 주식을 따라 사는 건 정말 좀 위험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테슬라를 사니까 나도 사겠다는 논리보다는 언제 이 주식을 살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실적 분석을 직접 해보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